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혹시 성함을 안 바꿔 놓으셨다면 제가 누가 들어오셨는지 좀 알 수 있도록 성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가 들리는 거 맞죠? 잘 네, 들려요. 근데 제가 이 오디오에 이렇게, 뭐죠? 이게 주파수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자, 네. 일단 오늘 선생님들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생활스포츠 지도사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또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활스포츠 지도사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가 자격증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나오는 자격증이고요. 또 이 대한체육회에서 전담을 해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입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는 필기 시험을 합격하시면 실기 시험을 보실 수 있고, 실기 시험을 보는 날, 실기가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레크레이션 같은 경우는 구수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 접수 첫날이었을 거예요. 전쟁 같았을 겁니다. 전쟁같이 아주 빛의 속도로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생활스포츠 지도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소개를 잠깐 아시겠지만 드리면 저는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생활체육복지학과 김선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 학생들에게 생활스포츠 지도사, 특히 그 필기시험에서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하게 실기시험 보시는 날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100% 확신하고요. 조금 오바를 좀 하자면 이 수업만큼 구술 대비가 완벽한 수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감히 좀 자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수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시험 날짜가 아마 6월 둘째 주부터 해서 지역별로 조금 다르긴 할 텐데요. 대구 지역 6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시험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수하신 그 날짜에 맞추어서 조금만 공부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스포츠 지도사라고 하는 그 내용을 특히 레크레이션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잠깐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구술 대비 면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질문은 다 끝나고 한꺼번에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생활스포츠 지도사는 총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수업 시간에도 드렸었는데요. 생활스포츠 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라고 알고 계시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 레크레이션 구술을 수업 들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장애인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 종목에 보면 한 60여 가지의 종목이 있는데요. 장애인 스포츠는 레크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1번, 2번, 3번은 동일하게 종목이 같습니다만 한 60여 가지 정도. 장애인 스포츠는 종목이 조금 작아요. 한 30개 정도 조금 넘어서 레크레이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노인 스포츠 지도사이거나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로 지원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로 올해 실기까지 다 마무리하고 연수까지 받고 마무리가 되시면 노인이나 유소년, 장애인은 필기시험 없이 추가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추가 시험을 보실 수 있고요. 또 노인을 가지고 있다면 2급 생활스포츠 추가 시험을 보실 수 있는데 동일 시험으로 보실 때 내가 레크레이션으로 2급 생활스포츠를 땄고 노인으로 레크레이션을 따고 싶다면 실기와 구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모든 네 가지를 다 따실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올해 실기 잘 준비하셔서 구술이랑 합격하시면 시간이 되실 때 추가 취득도 권장드립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 기준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이 예년보다 조금 쉬웠어요.
2020년 코로나 즈음에서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졌었어요. 어려웠다가 올해는 대체로 좀 쉬웠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다라고 가정하셔야 되고, 예전에도 실기시험 그 접수하는 날, 원하는 장소에 되지 않는 분들이 좀 제법 있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합격자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기는 실제로 인원을 제한해 놓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접수 못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추가로 접수하는 기간이 있을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아마 그 실기 접수하시면서 전용료를 납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용료 납부 기간 안에 접수를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혹 남은 인원만큼 하루 정도 추가 접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우리 학생들하고 카톡도 했습니다만, 빛의 속도로 하시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제 여기까지는 대체로 다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레크레이션으로 접수하시고 레크레이션으로 이제 시험을 보실 분들이 대체로 들어와 계시고요. 또 레크레이션 실기 영역 평가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진행 기술과 게임 기술로 나누어지고요. 진행 기술은 제일 중요한 게 스피치예요. 이 스피치라고 하는 걸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 스피치는 그냥 말로 하는 건가 보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박수를 한번 치려고 해요. 그런데 말로 여러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안 됩니다. 스피치는 동작을 말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손을 든 상태로 박수 한번 시작, 짝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스피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피치는. 그래서 보통 이제 오해하시는 게 시험 나 잘 본 것 같은데 왜 떨어졌지? 이러시는 분들은 말하지 않고 동작만 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말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치는 강약, 속도, 고조, 심, 발음, 발성, 호흡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 그리고 복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복장을 여러분들 시험 가보시면 아는데 내가 노인으로 지원했다. 그래서 복장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 그 시험 보러 가면 굉장히 막 반짝이 옷, 뭐 물론 취향이긴 하겠지만 요즘의 노인분들,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제 나이였다면 이미 노인이라고 했을 텐데 요즘의 노인분들은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의 노인분들을 생각하고 하는 복장은 가급적 피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입고 가세요. 그냥 뭐 면바지나 청바지 입으시고 티셔츠 입고 가세요. 또는 남방 같은 거 입고 가시면 됩니다. 운동화 신으시고요. 힐 신지 마시고요. 복장. 복장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 스포츠 종목보다는 움직임이 강한 어떤 움직임을 하거나 신체적인 움직임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세거나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체적인 움직임이 가해진다라고 생각한 복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그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의 복장이 가끔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편한 복장. 지금 선생님들 입고 계시는 편한 복장. 그 복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입고 가시고요. 또 하나, 도구를 이제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하라고 하면 도구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3분 안에 그 도구를 사용하는 걸 보여주는 게 잘 못 보여줘요. 그래서 도구 사용은 본인이 정말 능숙하게 할 수 있지 않다면 도구 활용을 많은 도구들을 활용해 놓고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진행을 잘하는 능력치에 있다면 도구를 사용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게임 기술은 실내 게임, 실외 게임, 퀴즈 게임, 아이스 브레이킹, 율동, 노래, 댄스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추첨을 하십니다. 우리는 준비를 게임 하나, 댄스 하나, 율동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실 거고요. 자, 게임, 댄스, 율동을 준비하실 때 이 중에서 가장 제가 볼 때 초보자들에게 어려운 게 게임입니다. 게임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율동이나 댄스는 음악이 같이 공간을 채워줘요. 음악이 공간을 채워지면 나의 스피치가 훨씬 쉬운데요. 게임은 내가 내 말과 동작으로 그 공간을 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게임은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게임 댄스 율동 여러분 제비뽑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면 내가 게임이 될지
율동이 될지, 댄스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준비하십니다. 다 준비하시는데 보통 한 3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 정도를 멘트까지 정확하게 다 적어 놓으시고 정말 누가 툭 옆구리만 찔러도 그 멘트가 술술술 나올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시간으로 보면 3분, 3분, 3분이니까 1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 10분밖에 안 되는 거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줄줄줄 나올 수 있게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댄스나 율동이 걸리는 게 베스트. 게임이 걸리면 게임은 정말 연습이 많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크레이션 실기를 평가하는 영역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체육 지도자 연수원에 가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치의 기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치는 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피치는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피치는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말 안 하고 본인이 혼자 이렇게 흔들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다 같이 양손 흔들어 볼게요. 아닙니다. 자, 다 같이 양손 위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게 스피치입니다. 자, 그래서 스피치의 기본 음성인데요. 간혹 시험을 보실 때 사실은 목소리가 내가 하다가 동작이 틀렸더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감 있는 목소리인가는 심사위원으로 보면 바로 알아요. 그래서 음성, 그다음 발음, 언어 구사 능력. 뭐 이게 예를 들어 경상도라서 사투리 쓴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건 안 돼요. 그래서 발음과 언어 구사 능력, 언어 구사 능력은 요즘은 표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자고.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은 왜 이렇게 뚱뚱해요?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너 웃자고 하는 소리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아주 원칙대로 기준에 맞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율동, 노래, 댄스를 무작위로 제비뽑기 합니다. 그래서 율동과 댄스는 여러분들 USB에다가 내가 율동할 거, 댄스할 거, 노래를 USB에 넣어가지고 갑니다. USB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반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USB에다가 연습하신 노래를 다운받아서 USB에 넣어서 가져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요원한테 제출하고 시험이 끝나고 받아 갖고 나간다는 거. 그래서 많은 뭐 여러분들이 혼자 준비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시고요. 유튜브를 찾아볼 때 저는 노래 선택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트로트가 대세이긴 합니다만 요즘의 노인들, 특히 노인으로 하시는 분들, 요즘의 노인들은 우리가 70이어도 할아버지 이렇게 잘 안 부르잖아요. 그러기 되게 젊게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하시고 노래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게임 율동 댄스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세요. 댄스나 율동에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게임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구슬이 떨어져도 떨어집니다, 실기가. 실기가 떨어지고 구슬 합격해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기와 구슬이 다 합격해야 됩니다. 실기 구슬 다 합격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시험장에 들어오시면 앞에 평균적으로 3명의 심사위원이 있고요. 3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서서 실기를 하시게 되고요. 본인이 뽑은 그 실기를 합니다. 그 실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앞에 있는 심사위원이 내가 게임을 한다고 자, 여러분 다 같이 양손 위로 올려주세요. 이런다고 심사위원이 손 올릴 것 같죠? 안 올립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앞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나 혼자 떨어야 돼요.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심사위원들 따라하라고 심사위원들 앞에까지 가면 조금 뒤로 물러나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자 앞에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이 앉아 있다라고 가정하고 하셔야지. 준비하실 때 뭐 특히 게임 같은 거 준비할 때 심사위원들이 도와주겠지. 대상자가 돼주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걸 감안하시고 준비하시고 구술과 실기가 다 합격해야만 합격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기가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슬을 봅니다. 실기 끝나면 뒤에 의자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당겨서 앞에 앉으세요라고 말하고 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바로 구슬 들어가고요. 구슬은 평균 세 문제 정도를 물어봅니다. 네 문제 물어보나? 세 문제, 네 문제를 물어보는데요. 일반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그 일반적인 내용 전체에서 물어보고요. 노인으로 지원하셨거나 유소년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일반 두 문제, 노인이면 노인에서 두 문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유소년으로 지원했다면 일반 두 문제, 유소년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셨던 그 영역에 따라 노인을 꼭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은 일반으로 지원하셨다면 노인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쪽지게 같은 특강을 하는데 몇 명 들어오셨어요?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자, 일단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구슬을 보셔야 되니까, 구슬은요, 아주 짧게 대답하시면 돼요. 짧게. 구술 시험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게임을 뽑았다면 게임을 우리 보통 3분 정도 댄스 해볼까요? 댄스를 뽑으면 노래 한 곡이 우리가 보통 한 4분 되잖아요. 3분 30초에 4분. 4분인데 보통 요즘에 그 댄스가 계속 반복되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 그냥 스톱시켜요. 근데 보통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긴장하시는 분들이 나 뭐 잘못했나? 그래서 그때부터 발발발 떠는 거예요. 바로 구술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하면 충분히 봤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의자 앉아서 구술을 보게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적어놨습니다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구술은. 아주 짧게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여가 레크레이션 놀이 부분에서 그게 여가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레크레이션 시험을 보시는 거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레크레이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막 진행자처럼 진행하는 거야. 틀리진 않습니다만 그게 전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레크레이션은 우리가 왜 생활 스포츠라고 하는 이 종목에 레크레이션이 들어있겠어요? 여러분이 생활 스포츠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잖아요. 엘리트는 전문 스포츠를 봐요. 종목은 똑같지만 전문 스포츠를 보고 생활 스포츠는 국민 누구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국민 누구나 한데 뭐 예를 들면 뭐 배드민턴을 가르친다, 탁구를 가르친다, 에어로빅을 가르친다, 라인 댄스를 가르친다. 그럴 때 선수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레크레이션은 그런 종목을 가르칠 때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실제로 그 생활스포츠 지도사 국가 자격증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나 진행 잘 못하는데 이거 상관없어요. 기법을 익히시면 돼요. 기법을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가라고 하는 건 레크레이션보다 범위가 크죠? 그래서 여가라고 하는 생활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본인의 여가 시간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여가 시간에 뭘 해요? 뭐, 라인 댄스라고 하는 레크레이션을, 필라테스라고 하는 레크레이션을, 게임이라고 하는 레크레이션을, 파크 골프라고 하는 레크레이션을 즐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어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외우실 거예요, 지금부터. 스컬레, 리셀레, 오티움. 요 세 가지의 어원이 있습니다. 마이크 안 켜셔도 되고요. 한번 외워볼게요. 자, 여가의 어원을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스컬레, 리셀레, 오티움. 다 같이 시작. 꼴찌 어때? 네, 네, 마이크 안 켜셔도 괜찮고요. 네,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스컬레, 리셀레, 오티움. 리셀에 스콜레, 어때? 리셀의 오티움. 어때? 스콜레는요, 스쿨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넘어갔네. 스쿨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학교 펜을 좀 쓰려고 했더니, 네, 펜이 안 되네. 네, 스쿨, 잠깐만요. 제가 펜을 잠깐 좀 켤게요. 펜을 할까? 네. 안 되네? 왜 갑자기 안 될까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스쿨의 어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학교 안에서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죠? 음, 사회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취미 활동도 하고, 요즘 보면 학교에서 그 스포츠 클럽이라는 것도 하고, 또 방과 후 동아리 활동도 하고, 많은 걸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가에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그래서 스쿨의 어원과 스컬레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여가의 어원과 학교의 어원이 똑같아요. 스컬레. 자, 이 스컬레라고 하는 건
학술 토론이 열리는 장소,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다 자유로운 시간이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자유보다는 구속이 없는 상태예요. 여가는 언제 내가 선택하잖아요. 내가 시간 내서 내가 돈 내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가의 어원에는 아무런 구속이 없는 해방된 상태인 스콜레라는 게 있고 리세레 내가 무엇으로부터 허락이 돼요. 일로부터 허락이 돼요. 일로부터 놀 수 있는 시간의 허락이 돼요. 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허락이 돼요. 직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허락이 돼요. 그게 리세레예요. 그래서 스콜레 리세레, 오티움이라고 하는 건 약간 소극적인 개념이에요. 스콜레와 리세레는 적극적인 개념, 뭔가 액티비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티움은, 좀 쉬고 싶어. 내 독서나 할까? TV를 볼까? 내 남는 시간에. 약간 소극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여가는 어떤 어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스콜레, 리세레, 오티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얘기하면 돼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스콜라, 스콜레, 레세레, 리세레, 오티움. 요 세 오티움. 가지가 있다. 요 세 가지 꼭 외우시고요. 만약에 부원 설명을 하고 싶으면, 어, 자유로운 시간. 어떤 의무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정신입니다. 그리고, 여유와 같은 한가로움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답하시면 100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여러분이 여가는 요 세 가지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여가라고 하는 걸 그 개념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하루 24시간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생리적인 필수 시간, 잠자는 시간, 또 뭐 밥 먹는 시간, 뭐 씻는 시간, 이런 걸 생리적인 필수 시간이라고 해요. 사회적인 생존 시간은 학교를 가는 거, 일하러 가는 거, 친구를 만나는 거, 이런 게 다 사회적인 생존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 물음표. 이 물음표는 뭐예요? 물음표는 여가 시간이죠. 됐다, 이제. 여기가 뭐예요? 여가 시간이에요. 여가가 아니라 여가 시간이에요. 여가보다 시간의 개념에 좀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가는, 그럼 개념은 뭐예요? 우리 아까 그 어원은 세 가지였잖아요. 스콜라 리셀의 오티움. 스콜라 리셀의 오티움. 이렇게 세 가지였고, 여가의 개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가는 시간 개념으로 여가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필수 시간, 사회적인 생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여가 시간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가 시간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가라고 하느냐? 아니다. 여가 시간이 있다면 거기서 뭘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활동 개념으로의 여가가 있습니다. 이 활동 개념으로의 여가는 내 여가 시간에, 내 자유로운 시간에 내가 어떤 활동을 해도 다 그러면 여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노인분들 뭐 치매 예방한다고 화투하시잖아요. 바둑알 놓고 화투하세요. 여가 시간이지만 예를 들어 거기에 판돈이 걸렸어. 우리 여가라고 안 하죠? 도박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정신으로 하느냐, 어떤 의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경험 개념, 의식 개념 또는 정신으로의 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가의 개념 세 가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간, 활동, 경험. 시간, 활동, 경험. 다 같이 여가의 개념 세 가지 시작. 시간, 활동, 네, 경험. 시간, 활동, 경험 또는 시간, 활동, 정신. 요 세 가지 꼭 외우십니다. 다시 1번 여가의 어원 세 가지 보지 않고 스콜레, 리세레, 오티움. 요 세 가지 얘기하시고 여가의 개념은 뭡니까? 생리적인 필수 시간. 시간과 사회적인 생존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 개념으로의 여가입니다. 여가 시간에 활동을 하는 활동 개념으로의 여가입니다. 어떻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정신적인 개념으로의 여가입니다. 의식적인 개념으로의 여가입니다. 경험적인 개념으로의 여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지만 시간, 활동, 경험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시험 자체가 레크레이션이잖아요. 종목이 레크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레크레이션은 언제 해요, 여러분? 레크레이션은 여가에 합니다. 여가 중에서도 언제 해요? 시간에 합니다. 여가 시간에 합니다. 글씨도 못 쓰네요. 네, 레크레이션은 여가 시간에 합니다. 자, 레크리에이션, 이 두 가지 어원이 있는데요. 액센트를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다 액센트를 주고, recreation, 이렇게 읽으면 내가 어떤 활동을 했더니 내가 너무너무 새로워지는 걸 느껴.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걸 느껴. 나 너무 즐겁다는 게 느껴져.
이게 리크리에이트예요. 그러면 레크레이션은 뭐냐? 구체적인 활동이에요. 뭐 취미적인 오락적인 휴양적인 내가 가족들하고 관광을 갔어. 너무 즐거워. 리프레시 됐어. 그럼 그게 리크리에이트고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나 친구들하고 탁구를 했는데 너무 새로워지는 것 같아. 막 건강해지는 것 같아. 무엇을 통해서 됐어요? 탁구를 통해서 리크리에이션 된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레크리에이션은 오, 어, 오락, 위안, 취미, 기분 전환적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본인을 개조, 재창조,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레크리에이션의 어원이죠. 우리가 지금 어원과 개념을 같이 보고 있잖아요. 자, 어원, 레크리에이션은 오락, 위안, 취미, 기분 전환적인 어떠어떠한 활동들을 통해서 리크리에이션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레크레이션은 레크레이션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리크리에이션 되는 겁니다. 이게 어원입니다. 자, 이 레크레이션은 그러면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갖고 이거 별표.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레크레이션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여가. 여가 시간에. 여가 응. 시간에 하는 이 활동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을 생각하면 누가 선택해요? 대상자가 선택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잖아요. 자, 레크레이션은 여가의 행위예요. 누가 선택해요? 자발적으로 선택해요. 그런데 그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활동이 내가 제공할 때는 어떤 활동이어야 돼요? 가치 있는 활동이어야 돼요. 이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나면 나는 어떤 그 가치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아까 우리 화투 얘기했는데 사회적으로 용납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활동이라면 여러분 골프를 칠때 여러분 골프 치면서 돈 내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골프를 치는 건 레크레이션이지만 돈 내기가 들어가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죠?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거잖아요. 가치 있는 활동이면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활동이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대상자는 어때야 돼요? 하고 났더니 너무 좋았어. 나 다음에 또 갈 거야. 만족을 느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외우겠습니다. 자, 레크레이션은 언제 합니까? 보지 말고 여가 시간에 네. 행합니다. 여가 시간에 행하는 레크레이션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발적으로 자발적. 결정합니다.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이 활동은 어떤 활동이어야 됩니까? 가치 있는 같이 있는. 활동이어야 됩니다. 가치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용납돼. 용납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용납되는 여가 활동을 하고 났을 때 느낌은 어때야 돼요? 만족해요. 만족해야 돼요. 이거 꼭 5가지. 자, 레크레이션의 본질적인 요소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치 같이 있는 있는 활동일 활동일 것, 것.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용납될 것, 용납될 것. 여가 여가 시간에 시간에 행할 행할 것. 것, 만족을 만족을 느낄 수 느낄 있을 수 것, 있을 것.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할 행할 것. 것. 자, 그래서 이걸 외우려면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언제 하지? 여가 시간에. 누가 하지?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가치 있게 해야 되지. 가치 있다는 건 뭐지? 사회적으로 용납된다는 거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가치 있는 활동을 하면 난 어때? 너무 만족스러워.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레크레이션의 분류인데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레크레이션은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레크레이션은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하고 있는 뭐 경로당 프로그램,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공공체육센터, 그 다음에 뭐 여성회관, 이런 것들은 다 정부주도잖아요. 정부주도 레크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기관, 그러니까 비영리 기관이에요. 뭐 YMCA, 흥사단, 뭐 이런 쪽에서 하는 사회기관이 하는 레크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단체들에서 하는 레크레이션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기관에 따라서 사적, 공적, 상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집 주변에 있는 필라테스 학원을 가요? 내 돈 10만 원씩 내고 다니잖아요. 100% 이윤을 추구하죠? 사적입니다. 정부가 하는 게 뭐예요? 정부나 지방정부가 하는 게 공적이에요.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 뭘로 해요? 세금으로 해요. 세금으로 하죠? 그리고 사적인 건 민간단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회기관이에요. 사회기관.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요. 사적과 공적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상업은 말 그대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학교에서도 해요. 여러분 스포츠 교육학 시험 보셨다면
거기 보면 학교에서 스포츠 클럽도 있고, 스포츠 클럽 활동도 있고, 토요 스포츠 클럽 활동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많잖아요. 학교 레크레이션이에요. 그게 전부 통틀어서. 우리는 그걸 스포츠 클럽, 뭐 동아리 활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에 가보시면요, 다 레크레이션으로 칭해요. 그리고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가정 레크레이션. 직장에서도 하죠. 직장에서 법적으로 근로자 몇 명 이상이면 반드시 스포츠 시설 어떻게 설치해라라고 돼 있고 공무원들도 보면 밑에 보면 헬스장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법적 의무입니다, 이게. 근로자 몇 명 이상은 어느 정도의 스포츠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그리고 군대에서도 합니다. 저 예전에 젊었을 때 군대 레크레이션도 했어요. 정부에서 파견해가지고. 이제 대학원 다니고 이럴 때. 교회에서도 하죠? 교회 많이 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건 치료 레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합니다. 자, 치료 레크레이션 영역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사회복지랑 동일하게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자, 기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레크레이션의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레크레이션은 정부, 사회기관, 특별단체 레크레이션이 있고 기간에 따라 사적, 공적, 상업적인 레크레이션이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 학교, 가정, 직장, 교회, 군대, 병원 등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뭐만 외우면 돼요? 정부, 사회, 기관. 그리고 사적, 공적, 상업. 요것만 외우면 돼요. 사적, 공적, 상업, 학교, 가정, 직장, 군대, 교회. 요거는 다 나열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6번 활동 종목에 따른 분류를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할 거예요. 자, 여가의 어원 세 가지. 스콜레, 네. 리세레, 오티움. 오디오, 스콜레, 리세레, 오티움. 자, 오디오. 여가의 개념 세 가지. 시간 시간적 개념으로의 활동, 여가, 활동으로의 여가, 경험, 경험, 의식으로의 여가. 다시, 시간으로의 네. 여가, 활동으로, 활동으로의 여가, 경험, 경험으로 의식으로의 여가, 여가. 여가. 자, 레크레이션의 본질적인 요소 다섯 가지. 언제 해요? 여가 여가 시간에. 시간, 누가 결정해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이어야 돼요? 가치 있는 가치 활동이어야 있는, 돼요. 가치 있다는 건 뭐예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용납된다. 용납되는 거예요. 이게 하고 나서 어때야 돼요? 만족을 느껴야 돼요. 만족해야 돼. 만약에 여가나 레크레이션에서 주로 확률적으로 보면 레크레이션의 본질적인 요소, 여가의 개념을 물어볼 확률이 확률적으로는 훨씬 높습니다. 어원을 물어보는 것보다. 네, 꼭 기억하시 기 바라고. 레크레이션은 종목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보통은 이렇게 지적 활동, 신체적 활동, 사회적 활동, 예능적 활동, 취미적 활동, 관광적 활동을 다 포함합니다. 언제? 본인이 여가라고 생각하는 시간에 하는 활동은 다 레크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생활 스포츠 지도사가 추구하는 건 신체적인 것에 좀 많이 치중을 하죠. 신체적인 활동에 많이 치중을 하고, 이렇게 예능적인 활동, 취미적인 활동을 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놀이를 하는데, 우리가 놀이는 다른 말로 플레이라고 합니다. 플레이. 플레이, 이렇게 우리 경기할 때 운동장에서, 야, 우리 피구하는데, 시작하자! 플레이! 이렇게 얘기하죠. 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단어를 찾아보면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를 연주한다, 플레이. 뭐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플레이, 스포츠를 시작하는 것도 플레이, 플레이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요. 플레이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성인이 되어가면서 또는 제도권 속으로 유치원을 졸업해 마치고 적어도 초등학교 과정적으로 들어가서 조직에 들어가고 사회 성원으로서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놀이의 개념보다는 레크레이션 개념으로 확실히 넘어갑니다. 왜? 놀이는 여가 레크레이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구속성이 없어요. 그런데 스포츠는 어때요? 구속성이 있어요.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놀이는 무의식적이고 조직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엄마 나 나가도 놀아도 돼? 이렇게 물어보지. 아주 유치원 다니고 5살, 4살 아이가 엄마 나 나가서 탁구해도 돼? 이렇게 안 해요. 축구해도 돼? 이렇게 잘 안 물어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 나 축구해도 돼? 그때는 안 물어보죠. 지들끼리. 엄마 나가 놀다 올게. 이러고 친구들이랑 가서 야 축구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자, 놀이는 무의식적이고 체계적이지 않고 조직적이지 않아요. 근데 레크레이션은 어때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의도적입니다. 왜? 규칙을 어기면 반칙이잖아요. 그리고 규칙을 어기면 경기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놀이의 개념은 인간의 본능이다. 여러분도 갖고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잘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알고만 계십시오. 자, 본능적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만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른들은 이렇게 한 구석에 묻어둬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이처럼 저렇게 무의식적으로 체계적이지 않게 막 그냥 아무 때서나 놀고 이러면 쟤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누가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해요. 그래서 자제하죠. 웬만하면 갖추어져 있는 그 어떤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레크레이션이에요. 자, 놀이는 인간의 본성이고 자유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여가 레크레이 속성을 포함하는 것이고 참여 방법을 결정하는 정신 상태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놀이는 무의식적이고 체계적이지 않고 조직적이지 않다만 기억하세요. 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요거는 기억하세요. 요거 놀이는 놀이 그 가이와 또는 갤로이스라고 얘기하는데 가이와의 게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설명하려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 2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설명은 수업 시간에 들으세요. 제 수업에 들어오셔서 들으세요. 자, 까이와의 게임론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의지가 아니라 놀이에 가깝냐, 아니면 조금 레크레이션에 가깝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까이와의 게임론을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 경쟁적, 행운적, 모방적, 현기적만 외우시면 돼요. 경쟁적, 행운적, 모방적, 현기적. 자, 이건 뭐냐면, 경쟁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보통 아이가 와서 나한테 그래요. 엄마 손 좀 내봐. 나랑 가위바위보 해.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엄마가 가위바위보 해. 그럼 놀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지금부터 다 같이 가위바위보 할 건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분은 A뿔 드리겠습니다. 라고 뭐 걸렸잖아요. 그 규칙이 정해졌죠? 가위바위보에서 나한테 이겨야 A뿔을 받는 거잖아요. 자, 저한테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레크레이션 구슬 실기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레크레이션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있느냐, 할 의지가 없느냐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하느냐, 체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다른 말로 아곤, 아레아, 미미크리, 이링크스라고 한다. 경쟁적인 요소는 가위바위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행운적인 요소는 우리가 이제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걸로 가면 복권 같은 거. 운이 따라서 내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10,000원씩 사시잖아요. 소심한 분은 5,000원씩 사고. 그런데 긁는 동안에 굉장히 기분 좋죠? 안 돼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10,000원 잃어도. 그래서 놀이와 점점점 진화되어 가면서 게임화 됐다가 레크레이션화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모방적인 요소는 어, 뭐 우리가 TV 같은 걸 보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을 따라한다든가, 그 사람 화한다든가, 이런 본능적인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포츠 상황으로 오면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우리 그 스포츠 사회학 시험 보면 사회화 상황이라는 거 있죠? 모방이라는 게 나와요. 사회화 상황. 그 사회화 상황처럼 내가 어떤 강화되거나, 그리고 그 다른 사람, 나보다 잘하고 롤모델이 되는 어떤 선수를 정해놓고 그 사람이 하는 동작을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 화되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놀이였다가 점점점 스포츠화되는 과정을 겪거든요. 그 사회화 상황, 그 의미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방적 요소. 그리고 현기적 요소는 댄스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다른 사람 춤추는데 이런 거만 있으면 어지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앞에 나가서 막 고개를 흔들면서 막 심취해서 추다 보면 시간이 1시간 지났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멍해지는 상태. 레크레이션 상황에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힘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고요. 이걸 얘기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한 두세 시간 이상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술은 딱 한 문제를 물어보는데 20초, 30초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외우시냐? 까이와의 게임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아곤, 아레아, 미미크리, 이링크스라고 하는 경쟁적, 학문적, 모방적, 현기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까이의 게임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먼저 이걸 얘기합니다. 자, 까이와의 게임론은 아곤, 아레아, 미미크리, 이링크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악원, 아레아, 미미크리, 이링크스라고 하는 네 가지의 요소가 있고, 이건 경쟁적인 요소, 행운적인 요소, 모방적인 요소, 현기적인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건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가라 크리에이션이 순기능을 가끔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순기능 너무 많죠. 이거는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보세요. 심신이 건강해지죠. 어떤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쟤 저런 면이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얌전해 보이지만 굉장히 활발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당연히 스트레스 해소 되겠죠?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요. 인간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방법이나 태도나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만약에 생각이 안 나요. 생각 안 나도 일단 건강해지겠죠. 스트레스 해소되겠죠. 기술이나 기량을 익히게 되겠죠. 태도가 좋아지겠죠. 스포츠맨십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불안했던 마음도 안정이 돼요.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나 혼자 하는 스포츠도 있지만 대부분은 같이 하니까 내가 인간관계도 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물어봤는데 선생님 기억이 안 나. 그렇다고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기 아무리 잘해도 떨어져요. 만약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얘기하세요. 우리 지금 구술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다 연관선상에 있잖아요. 뭐래도 얘기하다 보면 생각나요. 꼭 아무 말 안 하고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너 잘했는데 떨었어. 이거 안 돼요. 비디오 촬영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하는 것은 머릿속에다 저장했는데 기억 안 나면 내가 외운 것 중에 뭐래도 먼저 시작하면서 기억해낸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기능도 말 그대로 여가리 크래식 아까 제가 요즘은 보면 너무 많은 이제 이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장년층들이 많단 말이에요. 중장년층들이 많은 이유는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장년층들이 요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젊은 아이들처럼 돈을 벌겠다. 이건 아니고요. 사회복지랑 같이 더불어 갖고 있다면 저는 무조건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노인 관련 프로,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층 이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스포츠 지도사는 필수입니다. 무조건 필수고요. 여러분들 필기 시험 보러 가실 때 젊은 아이들 체육 관련 학과를 다니는 아이들은 졸업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 자격증이. 그 친구들은 이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을 합니다. 전공 관련으로. 근데 여러분은 이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을 한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자격증이 있으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기능이 어떤 역기능이 있냐면 많은 사람이 하고 또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매체들이 많아지다 보니 너무 획일화되고 모방화되는 경향도 있어요. 너무 획일화되고 똑같은 거 본인들이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요. 창작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창작 활동을 정말 많이 했고 그 창작 활동을 가지고 교육을 하러 다녔고 이랬는데 요즘은 다 남의 걸 뺏겨요. 그런 어떤 획일화, 또 여가 활동 자체도 너무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가끔 뭐,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운동보다 그 남들이 입는 복장을 구입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요. 골프장에 가면 골프를 가는데, 그냥 뭐 평상시 입던 반바지 입고 가도 되는데, 골프 웨어를 사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 레크레이션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역기능들이 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도 운동 중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레크레이션도 중독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레크레이션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시험은 게임 댄스 율동으로 획일화해서 보지만 레크레이션은 모든 스포츠를 지도하는 그런 어떤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기 좋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레크레이션을. 그래서 이렇게 좀, 중독하는 경향도 있더라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이해하세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이럴 때, 그럴 때는요, 창작 활동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우리 왜 캠프 같은 거 가면, 캠프에서 마지막에 막 노래도 하고 막 이러면서 율동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옛날에.
뭐 아무리 우겨봐 개똥벌레 한참 유행할 때 그 개똥벌레 율동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자랑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아무도 믿거나 말거나 하시는데. 자, 레크레이션, 두 번째 레크레이션 리더십입니다. 우리 1번에서 여가 레크레이션의 개념 및 어원 했잖아요.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제가 이해하면서 갈 수 있는 문제를 빼고 나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가의 개념, 레크레이션의 본질적인 요소, 놀이의 개념, 까이와의 놀이의 개념. 지금 10개 정도, 13개 했나 봐요. 13개를 했는데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건 4개 내지 5개를 빼면 나머지는 다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이 시간이 혹시 남으면 이따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요. 두 번째 챕터인데요. 하나의 챕터를 지금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줄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챕터는 Recreation Leadership이에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지도자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한 명칭은 생활 스포츠 지도사예요, 여러분. 생활 스포츠 지도사. 그래서 생활 스포츠,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 점심 무렵에 누구를 잠깐 만났는데, 전공을, 전혀 다른 전공을 했더라고요. 식품 영양 쪽을 전공을 했는데, 필라테스를 하다가, 나도 그러면 그 생활 스포츠를 한번 따볼까? 해서 자격증을 따고요. 지금 스포츠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지자체에 있는 장애인 생활 스포츠 그러니까 장애인 생활 체육회에서 스포츠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안 찾아봐서 그래요. 네. 자, 생활 스포츠 지도사는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해요. 리더십이 중요하고요. 그럼 리더십이 뭐예요? 그러면 다 몰라도 돼. 요 세 가지 꼭 외우세요. 과정, 역량, 목표. 과정, 역량, 목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과정이라고 하는 건 나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걸 과정이라고 해요. 두 번째,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에요. 세 번째는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이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목표예요. 근데 누가 가져야 돼, 이걸? 리더가 가져야 돼. 자, 다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리더십은 여러분이 혹시나 시간이 돼서 더 잘 외울 수 있다면 요걸 한번 말해 주시고. 리더십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한 개인이, 지도자가 성원이란 말이 어려우면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는 과정으로의 리더십,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 목표 달성을 위한 그런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10초. 구술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리더십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리더십은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요 정도 제목을 외우시는데, 리더십은 어떤 거예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특성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리더십은 타고나는 사람이야. 리더는 이게 특성론이에요. 근데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노력으로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리더십의 본질적인 요소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타고난다는 특성론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임명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계약하고 나면 학과에서 이러잖아요. 자, 우리 그 과대표 할 사람 추천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제요, 제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임명된 리더십이에요. 첫 번째는 타고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지목해줘가지고 된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조직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지도자의 어떤,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든가 이런 거보다 조직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모임을 했는데 내가 과장이야. 제일 높은 것 같아. 그래서, 과장님이 해주세요. 이거 임명된 리더십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그 조직의 특성에 맞는 사람이 그걸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황론이. 임명된 리더십은 제가 하면 좋겠어요. 이거고, 상황론은 우리 지금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분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이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상황적으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집단 역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와 구성원 전체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어떻게 모이다 보니까 지도자하고 구성원하고 이 관계 속에서 뭔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어쩔 수 없이 되는 그런 거예요. 자, 타고나는 거예요. 지목해서 됐어요. 조직의 특성 때문에 됐어요.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집단 역학적으로 맡아야만 됐어요. 이게 네 가지가 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리더십, 어려운 리더십으로 들어갈 때 물어보는데 또 여러분들 운에 따라서 이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를 어떻게 외우냐면 타고나는 리더십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목해져서 임명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지금 보지 않고 얘기하잖아. 임명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조직의 특성에 맞는 사람이 해야 돼서 그 사람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역학적인 어떤 관계들이 얽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맡아야 되는 집단적인 역학론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제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제적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자유방위면 이거는 이 레크레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와요. 리더십은 어떤 유형이 있어요? 독재가 있어요. 우리 왜 그 독단적으로 창의적인 거 없이 그냥 막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전제형 리더십이고요. 민주형 리더십은 구성원들하고 의논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 민주형 리더십이요. 자유방위명은 좀 꼭 좋진 않지만 예를 들면 막 조 막 짜주고 자 니네들이 이제 알아서 제목도 정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는 거야 하고 그냥 풀어놓고 피드백도 별로 없고 그냥 역할을 지도자가 하는 역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모아놓고 시간 체크해주고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위명.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위명. 물어본다면 이렇게 어려운 거 잘 안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전문 스포츠 지도자, 그러니까 필기 시험은 똑같은데, 실기도 똑같거든요. 근데 전문 스포츠 지도자는 대한체육회에 선수 등록이 3년 이상 돼 있는 있었던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 스포츠하고 좀 달라요. 생활 스포츠는 일반인들이 거의 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걸 안 물어봐요. 그래서 리더십에서 물어본다면 한 이 정도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앞에는 혹시 모르니까.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위명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안 해도 우리 레크레이션 리더는 인격도 있어야 되고, 교양도 좀 갖춰야 되고, 전문적인 기능이 없이 리더가 되면 대상자들이 어느 순간 다 떨어져 나가요. 참여하는 사람이. 그리고, 교육적인 배경도 좀 있어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조금 어려운 거라서 리더십의 종류, 아까는 유형이었죠? 리더십의 유형 세 가지 뭐라고요?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위형. 유형은요, 리더십의 유형은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위형. 그런데 리더십의 종류에는 거래적, 변혁적, 서번트. 서번트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요 세 가지 제목만 외우십시오. 자, 레크레이션 리더십의 종류에는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있습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번에 이 반, A반, B반, C반 만들어서 20명씩 60명 다 채우면 선생님의 성과급을 5% 상향시켜 줄게요. 이게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변혁적 리더십은요, 우리가 모여있는 요 대상들하고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목적을 세웠으면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대상들과 그걸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공유해서, 변화를 가져오기 하는 거. 그게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은 우리가 보통 발달장애 애들한테 주로 많이 나타난다 해서 서번트라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 리더십이 붙어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성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의 종류는 거래적, 변혁적, 서번트 이 세 가지가 있고, 리더십의 유형에는 이렇게 또 물어보면 말 안 하면 안 돼요. 소리 안 틀어놔도 되니까 입은 여세요. 자, 리더십의 유형에는 네, 전제형, 민주형, 하나 뭐였지?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50번호를 한 50번 정도까지 매겨놨거든요. 한 50번 정도 매겨놨는데, 내용은 진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게 없어요. 제가 아까 외워야 돼요 했던 거, 그런 거 빼고는. 없어서, 너무 외우려고 하면,
이 구술은요, 실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딱 하기 때문에 막 가슴도 두근두근 뛰는데다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데 할래니까 헷갈리고 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이해하고 있어야 돼. 전체를, 맥락을. 그럼 말할 수 있어요. 자, 레크레이션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레크레이션 지도자는요, 제가 아까 그 너무 남의 것만 모방한다 그랬는데, 진짜 본인이 기획할 수 있어야 돼요. 기획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담자도 돼줘야 되고, 안내자도 돼줘야 되고요. 아까 우리 여가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 했잖아요. 레크레이션에서도 만족을 느껴야 되죠? 그래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야 되고, 동기 유발도 해야 되고, 문제 해결도 해야 되고, 선구자가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레크레이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프로그램을 기억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상담자도 돼야 되고 안내자도 돼야 돼요. 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만족감도 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라고 제가 5가지밖에 얘기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7개 다 안 해도.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지도자 역할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 거랑 비슷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지도자의 자질.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지도 원리도 이거는 안 외우셔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뒤에 가면 비슷한 게 또 나오거든요. 자신감을 갖고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할 것. 네, 품위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 있어요. 지도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면서 이제 자기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보통 이렇게 눈이 조금 작으면 예를 들면 선생님 너무 매력적인 눈을 가지셨네요. 이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선생님 눈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해요. 안 돼요. 그래서 품위 있는 언어와 신중한 태도,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격적인 걸 개개인을 다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나이대가 연령대가 높아지거나 어려지거나 이러면, 개개인의 그 신체적인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이분들하고 어디까지, 예를 들면 뭐, 50견이 와가지고, 이 어깨가 잘 안 움직여지면, 이 어깨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게 하는 데까지 목표를 둔다. 그럼 거기에 차근차근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30명으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까지 30명이면 정말 100%잖아요. 그럼 내가 굉장히 지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30명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한 명, 한 명 줄어든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었나.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뒤에 또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OWEH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지도자가 되시면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니까 누굴 대상으로 할 거야? 나는 노인으로 요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노인이 대상이죠. 일반으로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대상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인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예를 들면 심사위원들이 노인 대상인 게 적혀져 있어요. 심사지에. 그런데 들어가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수험으로 몇 번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본인이 얘기하시면 돼요. 네, 주부층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야? 무엇을 할 거야?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갈 거야? 언제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지도하면 항상 그 게임 지도하는 요령 중에 아이스 브레이킹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이스 브레이킹 없으면 감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댄스를 하는데 오늘은 뭐 댄스를 이러이러 댄스를 해요. 그런데 이 댄스 하기 전에 자 댄스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뭐 이렇게 막 올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위로 쭉쭉쭉쭉쭉쭉, 자, 아래로 쭉쭉쭉쭉쭉, 자, 털어보고, 자, 다시 한번 위로 쭉쭉쭉쭉, 뭐 아래로 쭉쭉쭉쭉 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동작하면서, 자, 지난 시간에, 자, 어깨도 한번 자기 어깨도 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다시 하면서, 3번째 동작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했다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언제 하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라고 하는 건 내가 언제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심사위원들 몰라도 돼요. 지난 시간에 했구나. 그냥 그러면 돼요. 그래서 언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이거는 본인이 아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경비는 얼마야? 이걸 지도자가 짜는 거죠. 그래서 OWEH고 이건 어렵지 않잖아. W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1번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도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입. 도입은요, 좀 전에 제가 했던 게 도입이에요. 제가 지금 화면상이라 많이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도입 단계를 갖는다.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노인분이에요. 그럼 어르신들, 자, 다 같이 깍지 껴보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깍지 끼고 앞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작은요. 양손을 위로 쭉. 세 번째 동작은 박수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우리 다 같이 양손 앞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자, 양손 위로 크게. 자, 털어주면서. 자, 오른쪽도 한번 보고, 왼쪽도 한번 보고. 지금 제가 손하고 말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도입이에요. 자, 예를 들면, 간단하게 본 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칭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실제로 우리가 1시간을 프로그램을 한다면 도입이 한 10분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3분짜리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을 많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도입은 30초 정도만 보여주면 돼요. 30초. 했다 치고. 이미 내가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다 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입 단계를 갖는다. 아까 뒤에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트레칭을 했어요. 뭐 이렇게 위로 쭉쭉쭉쭉, 오늘 날씨가 너무 찌뿌둥해요. 자, 위로 뭐 오른쪽 왼쪽 흔들어 주시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할게. 예를 들면 뭐 풍악을 울려라. 뭐 이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 위로 쭉쭉쭉쭉쭉쭉. 자, 어깨 한번 툭툭툭툭툭툭, 툭툭툭툭. 양손 어깨, 오른쪽. 양손 어깨, 왼쪽. 자, 흔들어주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였냐면 도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예요? 내가 오늘 풍악을 울려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쭉쭉쭉쭉쭉쭉 오른쪽 두들겨주고 왼쪽 두들겨주고 양손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자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 동작 동시. 이건 지금 화면상이라 굉장히 제약을 갖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연결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도입은요,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도입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도입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항상 정점에서 끝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도입, 본 프로그램, 마무리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끝냅니다. 요거는 또 뒤에서 연결됩니다. 자, 여기 나오죠? 3분짜리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3분을 다 안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감독관들은요. 첫 마디만 들어봐도 알아요.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통 3분짜리 프로그램은 웬만하면 3분을 지킵니다만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못했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잘하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떨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도입은요, 첫 인사 아이스 브레이킹인데요. 아이스 브레이킹, 말과 동작 동시에 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실기이기 때문이에요. 구슬이면서 실기예요. 첫 인사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주부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들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위로.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자, 반짝반짝반짝반짝. 자, 옆에 사람도 한번 어깨 두드려주면서, 자, 오늘 날씨가 좋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방이 또 아파요. 왼쪽으로 갖다 두들겨 주시고.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자, 나같이 양손 어깨, 자,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본 프로그램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자, 도입을 하고 나면 3분짜리니까 이 도입은요, 실제로 3분을 하는데 도입을 3분 하는 분이 계세요. 도입을 3분 하면, 됐습니다. 본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도입을 너무 길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으로 바로 들어간다. 동작을 보여주는데, 동작에서 주의해야 될 거. 혼자 말하지 않아요, 절대. 자, 혼자 말하지 않아요. 자, 오른쪽 어깨 두들겨 줄 거고요. 두 번째 왼쪽 어깨 두들겨 줄 거고, 양손으로 두들겨 줄 거예요. 옆 사람 두들겨 주고, 반대로. 자, 준비되셨죠? 다 같이 시작! 빵점, 빵점. 절대 점수 못 얻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본 프로그램 들어갈 때도, 자, 양손 어깨, 오른쪽. 양손 어깨, 왼쪽. 앞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 박수. 왼쪽 박수, 박수.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음악 주세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본 단계.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근데 보통 마무리를 못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실기에서. 마무리 못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준비한 게 충분히 됐다면 마무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우리 마무리, 다시 한번,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10초. 3분짜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도입, 전개, 마무리를 기억하세요.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때 도입, 전개, 마무리 꼭 기억하시면 되고 구술이지만 실기입니다, 이게. 자, 분수법과 전수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실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수법과 전수법, 분수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수법이라는 얘기는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가지의 동작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1번 동작은 이거고요. 2번 동작은 이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보통 동작이 많으면 한 두 개 정도의 동작을, 보통 4분의 4박자니까 8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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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박 하고 나서 두 번째 동작을 바로 이어 들어가요. 그래서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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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하고 끊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을 가르쳐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1번 동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 번째 동작까지 가요. 이게 분수법이에요. 자, 1, 2, 3, 4의 동작이 있다면 1번, 2번, 3번, 4번을 나누어서 동작이 아주 어려울 때 나누는데요. 너무 어렵지 않은데 나누면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보통 분수법으로 할 때는 동작이 네 가지라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끊고 다시 3번을 가르쳐주고 1번에 3번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4번을 바로 연결해요. 그러고 나서 끊고 1번에서 4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분수법입니다. 전수법은 쉬워요. 그래서 다 같이 양손 위로 자, 뿌듯해주면서 밖으로 쭉, 셋, 넷, 안으로 둘,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 끊었죠? 두 가지 동작을. 전수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 끊기 위해서 말을 천천히 했어요. 근데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양손을 올리고 엄지와 검지를 부딪히면서 밖으로 네 번, 안으로 네 번 이렇게 들어오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째 동작은 오른손과 왼손을 어깨 위에서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해요.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고요. 다 같이 양손 위로는 대상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 같이 양손 위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수법이에요. 전수법이에요. 분수법과 전수법을 꼭 기억합니다. 자, 분수법. 기억할 내용을 몇 개로 나누어 공부한다. 나누어 가르쳐준다. 전수법.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가르쳐준다. 이게 전수법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먼저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레크레이션 실기에서는 무조건 감점이에요. 먼저 시험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같이.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이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레크레이션. 이해되시죠? 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자, 함께 하십니다. 자, 따라 하십니다. 양손 위로. 자, 전수법과 분수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인으로 가는데요. 노인은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고, 노인을 안 보시는 분도 있어요. 노인으로 지원하셨다면 노인을 꼭 외우셔야 되고요. 노인의 특성은 심신의 허약함, 사회적 약화, 자신감과 상실감, 경제적 상실, 자유중립.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노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심신의 허약함, 사회성 약화, 자신감 상실과 고독감, 경제력 상실, 자유시간의 증대로 인해서 이 자유시간이 많아지니까 사실은 자유시간이 많아지고 일을 손을 놨으니까 경제적인 상실이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일을 놓았으니. 그러니까 자유시간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자유시간이 늘어나니까 내가 사회적인 연대감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리고 점점점 아파지잖아요. 노인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니까 고립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우울감이 올 수도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인의 특성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노인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될 거, 이런 거는 노인을 시험 보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일단 최단 거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이동하지 않는 곳, 활동 장소를.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항상 응급 차량도 좋지만,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것들을 구비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급합 상비, 혹시 위험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공간이라면 주변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건 UR을 시험 보시는 분하고 똑같습니다. 위험한 어떤 공간 속의 위험한 것들은 좀 다 치우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가끔 넘어져서 골절을 입으시기도 하고, 또 부딪혀서 다칠 수 있어서, 그리고 위생 관리에 대한 철저함, 노인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위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는 것, 최단 거리를 좀 확보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노인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아까 우리 레크레이션 그 지도자 갖춰야 될 지식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노인은 뭐가 다르냐면, 이 노인분들 특성을 알아야 돼요. 혹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분이 치매가 왔는지, 손이 불편한지, 다리가 불편해서 맨날 의자에 앉아 있는 부부가 어르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의학적인 지식도 간단한 지식은 있어야 되겠죠. 응급처치 하셔야 되니까 체력적인 요인도 감안하시고요. 안전사고 꼭 기억하십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요거는 앞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종합하면 다 하실 수 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노인 레크레이션도 똑같습니다. 그 일반 레크레이션하고 지도 방법은 똑같은데, 우리가 보통 노인들을 지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연령이 낮은 아이들의 지도 방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주의하셔야 될 것. 그렇다 그래서 아이를 대하듯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안전과 위생, 분수법과 전수법, 속도 천천히, 또 자발적으로 하게 하고 존중하시고 경쟁심 유도하시면 안 되는데 실기시험 보러 올 때 노인이라면서 왜 이렇게 경쟁심을 유도하는 게임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경쟁심 하지 말고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격려하시고 노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그리고 흥미 잃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피치의 4대 원칙. 강약, 속도, 고조, 심입니다. 속도, 고조, 심. 강약. 예를 들면, 자, 함께 따라 하십니다. 라고 했다가, 목소리 크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큰 소리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둘, 다 같이 구령 붙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대상들의 소리가 어떠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다 같이 큰 소리로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나오고요. 조그맣게 제가 작은 소리라면서 작은 소리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피치의 강약의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속도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조금 말이 빠른 편이긴 해요. 말이 빠른데, 속도라고 하는 건 이 말의 빠름과 상관없이, 아까 보여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이게 속도예요. 레크레이션의 속도, 항상 동작과 함께입니다. 레크레이션에서 강약, 항상 말과 동작과 함께입니다. 그리고 높낮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끔은 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쉼이라고 하는 건 특히 노인을 지도하실 때, 아이들을 지도할 때 적절한 타이밍을 잘 보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진행한다는 거 스피치의 4대 원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아시는 거니까 스피치 의사소통하는 거니까 본인의 가치관과 생각을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요. 어, 또 정확한 발음, 정확한 목소리 이런 거 기억하시고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그다음에 게임이라고 하는 거요. 본질적인 요소만 좀 볼게요. 게임은 자, 놀이가 있고요.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그다음에 게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레크레이션이에요. 구조적으로. 놀이는 무의식적이고 조직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초등학교쯤 가면, 좀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공을 던지면서 공을 아빠 공 받아 이랬는데 아빠가 어이구 우리 선이 야구도 잘하네 이랬어요. 야구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그런데 아이가 조금 크니까 아빠 우리 야구해. 그래서 공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그럼 아빠가 저기 철봉을 넘어가면 우리 홈런하자 라고 했는데 거기서만 적용되는 규칙이 생긴 거죠. 그게 게임이에요. 근데 학교에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자 야구는 포수가 있고 투수가 있고 1루 2루 3루가 있어. 이렇게 해야 되고 도루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 규칙을 지켜야 되죠. 레크레이션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규칙을 준수하면서 전원이 참가할 수 있고 쉬운 내용을 교육적으로 합니다. 이 게임은 여기가 완전히 영유아였다면 여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성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게임의 특징. 아까 놀이에서는 그 게임이라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게 무의식적인 경쟁, 뭔가 조직적이지 않은 경쟁이었잖아요. 그런데 게임에서는 경쟁을 해요. 그런데 그 경쟁이 거기에만 해당돼요. 자기들끼리 있는 장소에서만 해당돼요. 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더 조직화되면 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잖아요.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게임은 규칙이 있어요. 아까 우리 가이와 그 악원 아레아 이링크스 미미크리 경쟁 모방 운 현기 이 기술과 운에 의해서 정해져요. 게임은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와의 놀이의 특징과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시면 더 좋겠죠. 경쟁해요. 규칙 있어요. 기술과 운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자, 요거는 게임의 원리 5가지는 어쩔 수 없이 외우세요. 게임은 목적이 얼마나 부합하는가, 목적 부합성,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했을 때 실현은 가능한 것인가, 안전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냐, 가치성입니다. 이 5가지, 목적, 대상, 실현, 안전, 가치. 목적, 대상, 실현, 안전, 가치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대상에 맞는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을, 자, 목적과 대상에 맞는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게임의 원리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네. 목적과 대상에 맞는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실현 가능하도록 하면서 안전에 유의한다. 이게 게임의 원리입니다. 자, 게임의 지도 방법. 게임을 지도할 때 간단하고 명료하게 쉬운 것에서 어려운 동작으로 갑니다. 자, 게임을 지도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쉬운 동작에서 어려운 동작으로 간다. 너무 상식적이지만 잘 못하세요, 대답을. 쉬운 동작에서 어려운 동작으로 간다. 아까 우리 불수법과 전수법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수법은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대상이 앞에 없지만 있어야 된다고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수법만을 활용하면 이 사람의 기법에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분수법을 했다가 전수법으로 갈 것이냐. 분수법을 했다면 반드시 전수법을 가야 됩니다. 1번, 2번을 갔다면 끊고 3번을 가르쳐주고 3번이 어렵지 않으면 3번까지 가도 돼요. 끊고 다시 1번에서 3번까지 다시 가는 게 전수법이기 때문에 분수법과 전수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을 할 때, 레크레이션 지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준비와 시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시작이에요. 다 같이 준비, 시작. 준비, 박수 한번 시작.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준비, 시작. 그리고 리더는 항상 대상들이 잘 보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 선정을 잘한다. 간단 명료하게 쉬운 동작에서 어려운 동작으로 간다. 전수법과 분수법을 잘 활용한다. 준비와 시작이라는 구령을 붙여준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거니까. 자, 스팟.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팟. 스팟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볼링 치러 가면 볼링 시작하는 그 지점에 보면 이렇게 화살 표시에 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 스팟이라고 하죠. 그 점을 따라 치면 내가 남아있는 볼링핀을 어떻게 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로 굴러갈지. 스팟은요, 아주 짧은 시간에 긍정적으로 참여자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 만드는 거. 그걸 스팟이라고 하고요. 1시간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5분에서 10분을 넘지 않습니다. 스팟을 가지고 5분, 10분을 넘지 않는데, 우리가 3분 시험을 보는데, 3분에서 길어봐야 5분, 절대 5분 안 넘거든요. 3분 시험을 보는데 스팟을 3분을 한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스팟을 3분을 했다는 것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3분을 했다는 건 떨어지고서 작정한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킹은 30초만 하시면 됩니다. 30초. 근데 실제로 1시간을 한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 합니다. 1시간을 진행한다 치면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참여자들의 동기유발을 시키는 게 스팟입니다. 짧은 시간에 참여자들을 동기유발시키는 게 스팟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즉흥성, 함축성, 역동성이라는 걸 갖고 있다. 이 둘 중에 42번이 더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참여자를 동기유발시켜 내 편으로 만든다. 내 편으로 만든다. 자, 스팟의 효과적인 적용, 설명 간단 명료. 설명 간단 명료는요, 실기거든요. 간단 명료. 자,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제가 먼저 시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양손을 위로 드신 다음에 양손을 위로 들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다 보셨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또 잘해. 준비 시작해놓고 자기 혼자 해. 안 돼요. 설명은 간단 명료라는 게 동작을 간단 명료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스피치예요. 다 같이 양손 위로 이렇게 할 거예요를 보여주는 거야. 다 같이 양손 위로 자, 오른쪽, 왼쪽, 이거 뭐예요? 이런 동작을 할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말로 여러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밖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초보자들의 공통점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양손 위로, 엄지와 검지를 부딪혀 주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보면 알잖아. 엄지와 검지를 부딪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양손 위로 하고 나가. 그냥 천천히 나가. 따라할 수 있게. 천천히 들어와. 그러고 나서 내가 구령을 붙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설명 다 끝났어요. 그게 간단 명료예요. 그리고,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실기를 이해하면 여기 지금 앞에 뭐 개념적인 거, 리더십의 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 빼고는 실기를 이해하면 구술이 다 이해됩니다. 실기를 이해하면 구술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자, 아이스 브레이킹 여러분들 그 시험 종목에 아이스 브레이킹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아이스 브레이킹이 없으면 감점입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그 스팟하고 똑같은 비슷한 건데요. 말 그대로 아이스잖아요. 얼음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들어오면 아이스 브레이킹 구슬로 물어보거든요. 참가자들이 들어오면 이 참가자들이 내 편이 되어야 리더도 신이 나서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참가자들이 흥이 없잖아요. 그럼 진짜 지도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줌으로 하는 이런 비대면 교육이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저랑 마주보고 앉아서 제가 앞에서 막 보여주면서 해야 돼요. 이 구슬도. 근데 지금 여러분들 화면 끄고 있죠? 일단 목소리 안 내고 있죠? 제가 혼자 떠들어야 되죠? 이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시면 이, 이 사람들한테 차가운 분위기를 깨뜨려야 되잖아요. 그걸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자, 아이스 브레이킹의 정의는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예요. 얼음을 깨뜨린다. 얼음을 깨뜨린다. 얼음과 같이 차가운 분위기를 깨뜨려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최상의 분위기를 만든다.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 차가운 분위기를 깨뜨려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상의 분위기를 만든다. 아이스 브레이킹. 그것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댄스까지 갔네요. 댄스를 갔는데, 우리 지금 게임 하나, 율동 게임 하나, 댄스잖아요. 근데 이 댄스가 우리가 엄청난 댄스의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댄스를 준비하실 때 주의점. 율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엇박자를 절대 고르지 마세요. 노래를. 엇박이 들어가는 거. 절대 고르지 마시고요. 4분의 3박자는 초보들이 하기 되게 어려워요.
4분의 4박자가 제일 좋습니다. 4분의 4박자. 아까 제가 풍악을 올려라 했는데 풍악을 올려라가 굉장히 중간에 공백이 많은 노래예요. 그런 노래 고르면 초보들은 무조건 박자 놓쳐요. 그냥 딱 좋은 건 4분의 4박자예요. 해저문 둘, 셋, 넷, 소양강 하나, 둘, 셋, 딱 떨어지는 거. 아무리 우겨봐도 둘, 셋, 넷, 핫달랄랄랄 다 4박자잖아요. 제일 쉬워요, 그게. 댄스도 마찬가지, 율동도에도 마찬가지. 4분의 4박자를 고르시고요. 레크레이션 댄스는 레크레이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춤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전문적인 춤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크 댄스라고 얘기합니다. 레크 댄스라고 얘기하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레크 댄스입니다. 제일 요거만 해주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응용된 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고 즐겁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응용되고 구성된 춤, 이게 레크 댄스입니다. 다른 말로 레크레이션 댄스를 레크 댄스라고도 한다라는 걸. 그래서 우리 보통 레크 댄스는 반복입니다. 많아봐야 5개 내지 그 박자에 따라서 그 음악이 몇 분짜리 음악이냐에 따라서 보통은 한 4가지 동작이 반복돼요. 보통 라인 댄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사를 볼게요. 실기를 보러 가시면 네 박이면 네 박자 네 가지의 동작이면 보통 네 박자의 동작이 짧으면 16박, 많으면 32박이거든요. 그러니까 16박을 한다면 두 번이란 말이에요.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 벌써 16박이잖아요. 보통 연령에 따라서 노인들 같은 경우는 32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 반복이잖아요. 네 박으로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6박이잖아요. 16박을 다른 동작으로 4개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1번 동작으로 돌아가면, 뭐라 그러지? 간주 부분이 돌아와요. 보통. 그럼 두 번을 반복하면 간주가 돌아와요. 간주를 채우고 나면 후반부에 한 두 번에서 세 번을 반복하면 끝나요, 노래가. 그래서 시험을 보다가 반복이 되는 동작이 돌아오면 1번, 2번, 3번, 4번을 다 끝내고 다시 1번으로 음악이 흘러서 1번으로 돌아가면 보통 1번 정도 보면 딱 알아. 그래서 끊어요. 다시 안 봐. 반복 동작이라서. 율동도 똑같아요. 율동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박을 고른다. 사박. 네, 4분의 4박자를 고른다. 음악은 저는 음악을 진짜 좀 잘 골랐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정말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음악. 네크 댄스 율동 똑같습니다. 대신 레크 댄스든 율동 노래든 남녀노소 누구나, 특히 댄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나 할 수 있는 춤, 응용된 춤, 레크 댄스라고 한다. 이렇게 어렵게는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요. 레크 댄스를 구성할 땐 8박 또는 16박, 32박 또는 64박.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왜 그런지. 노래가 보통 4분의 4박자를 고르면 보통 64박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32박, 64박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복합적으로 구성하는데 보통은 두 가지 동작 갖고 반복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기본적인 게 네 가지 동작이에요. 그럼 16박 곱하기 4를 해보세요. 16 곱하기 4를 하면 64가 나오나? 하여튼 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복합 구성은 노래에 맞게끔 동작을 구성하는 거고요. 단순 구성은 그냥 박자로만 맞추는 거예요. 단순 구성은 박자로 맞추는 거고 복합 구성은 노래의 내용이나 감정을 넣어서 동작을 그야말로 창작무용 같이 하는 게 복합 구성이에요. 자, 레크 댄스를 지도할 때 똑같은데요. 게임, 댄스, 율동 다 똑같습니다. 동작 연결이 아주 자연스러워야 된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순 없지만, 어떤 동작을, 이거만 손만 보이니까 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갔어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갔어. 근데 여기서 내가 갑자기 박자를 딱 놓쳤어. 그러면 끊어야지. 자, 두 번째 동작은 양손 위로. 하나, 둘, 셋. 처음부터 오른쪽, 왼쪽, 위로, 셋, 넷, 다섯, 여섯. 처음부터 오른쪽.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흐름이 연결되게 간다. 그리고 단순해야 돼요, 동작은.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동아리를 지도해 보면 초급, 중급, 고급이 있기 때문에 고급반 정도 가면 동작이 어려워지겠죠. 근데 초급이라 가정하고 지도하시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이 초급이니까. 그래서 초급이라 생각하고, 단순한 동작부터 해주시고요. 동작과 음악을 고르셨다면 동작과 음악이 딱딱 떨어지게 정말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박자 놓치면 안 돼요. 박자 놓치지 마시고요. 아주 정말 뭐, 댄스 지도자처럼 그 율동 전문가처럼은 안 하셔도 되지만, 박자와 동작을 정확히 하시고요. 동작을 할 때 자신감이 없어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양손을 이렇게 오른쪽 흔들고 왼쪽 흔들 거예요. 크게 해주세요. 하면서 본인은 앞에서 정작 본인 몸 앞에서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른쪽, 왼쪽,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로. 하나, 둘, 셋, 처음부터 오른쪽, 왼쪽.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연결들이 좀 자연스럽고 쉬운 동작에서 어려운 동작으로 가는데 우리가 시험 볼 때의 동작은 그냥 쉬운 동작 네 가지로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음악을 들어보시고 네 가지의 동작이 반복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16박이 끝났고 다시 16박이 갔어요. 간주 전에 간주가 딱 끝나고 났는데 32박이 안 났고 16박이 남았어. 그러면 그 보통 노래들이 후렴 부분은 중간부터 다시 반복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동작부터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걸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반복이죠? 아픈지, 다리가 불편한지, 어깨가 불편한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어깨가 불편한데, 자, 어깨 크게! 손 왜 안 올려? 더 올려!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레크레이션 댄스는 인지적인 특징, 우리 이게 스포츠 하야 교육학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시험 볼 때 나왔죠, 이거? 올해는 안 나왔나?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다 아시죠?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시고요. 사람들의 마음가짐으로 즐거움이라는 걸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이 움직임을 즐기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요거 필기시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100% 실기예요, 여러분. 100% 실기예요. 실기면서 구술이에요. 지금부터, 51번부터. 자, 하겠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든 율동을 진행하든 댄스를 진행하든 무조건 시작이라는 구령을 붙여준다. 시작은 100점 만점에 50점. 자, 한번 해볼게요. 동작 연습이 됐어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오늘 손만 보이기 때문에 계속 이걸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양손 위로 시작이 없죠? 근데 다 같이 양손 위로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양손 위로 합니다, 또. 다 같이 양손 위로 하고 계속 이걸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한다면 이러고 있으면 돼. 근데 내가 이걸 할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양손 위로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 같이 양손 위로 했다면 내가 이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같이 양손 위로. 자, 밖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안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어요. 동작 네 가지를 다 가르쳤어. 그러고 나면, 자,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준비. 이게 준비예요.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얼굴을 보여주셔서 저한테 손동작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 한번 보게, 잘하고 계신가? 네. 얼굴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은, 왜냐면, 이 레크레이션 실기는 다른 어떤 스포츠 종목과 다르게 본인이 정확하고 자신감 없고 쑥스러워하면 절대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 건데요. 마이크 안 켜셔도 돼요. 그냥 말만 하세요. 자, 자, 이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연습. 다 같이 양손 위로 말하세요. 다시 내리세요. 다 같이 양손 위로. 자, 손으로 밖으로 쭉, 안으로 쭉, 다시 한번 쭉, 안으로 쭉, 하나, 둘, 셋, 넷. 제가 왜 천천히 하고 있을까요? 시작이 없었어요? 안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이제 네 동작이 다 끝났다 쳐요. 네 가지를 했다 치고. 자,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하십니다. 준비. 자, 다 같이 하십니다. 준비. 자, 다시 준비. 시작.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셋, 넷, 다섯, 여섯,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네 가지의 동작을 안 가르쳤지만 네 가지를 가르쳤다 치고, 네 가지가, 분수법과 전수법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시작을 붙이면서 구령을 했죠. 구령을 하면서 한 번도 안 끊었죠. 전수법이에요. 한 번도 안 끊었죠? 전수법이에요. 그런데 그 전수법 하면서 뭐 했어요? 변화를 줬죠? 뭘로 변화를 줬어요? 멘트로 변화 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변화를 줬잖아요. 게임, 여러분 3분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동작 네 가지 한다? 게임을 한다? 뭐 율동을 한다?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2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 같이 구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이런 변화예요. 그러면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데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 충분히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작이란 구령을 꼭 붙여준다. 박수를 쳐요. 다 같이 양손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자, 준비. 다 같이 준비. 준비, 자, 다 같이 준비. 박수 한 번 시작. 다 같이 시작. 박수 한 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내가 이걸 하는 거 뭐예요? 그냥 말로 할 수 있거든요. 다 같이 박수 한 번, 박수 두 번, 박수 세 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양손을 딱 들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뭘 굳이 박수 한 번 치는데 손을 보여줘. 이거 아니에요? 자, 다 같이 박수 한 번 시작.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보세요. 다 같이 박수 한 번 시작. 두 번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달라졌죠? 뭐가 생겼어요?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 속도의 변화가 생겼어요. 자, 다 같이 말하면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 번 하면 쭉 하십니다. 다 같이 박수 한 번 시작. 자, 뭐가 변화가 생겼어요? 말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시작이라는 구령을 꼭 붙여주는데 시작이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시작이 없을 때는 어떤 때냐면 시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작이라는 게 있고 시작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걸 해도 괜찮아요. 네, 다 같이 박수 한번 시작 이렇게 들어가요. 다 같이 박수 세 번 시작. 속도가 느려졌죠? 노래를 불러요. 나의 시작, 나의 살던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나의 시작, 나의 살던 이렇게 들어가요. 만약에 내가 더 느리게 유도하고 싶어요. 나의 시작, 나의 이렇게 합창단이 됩니다.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시작, 시작,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시작은 내가 박자를 놓쳤을 때 좀 해요. 그러니까 나의 살던 했는데 박자가 안 맞잖아. 저는 나의 시작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다가 나의 살던까지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살던 하나, 둘, 시작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박자 시작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뭐 하면 뭐 한다. 예를 들면 손 들고 박수 친다. 이렇게 구령을 규칙을 만들면 돼요. 시작 대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구령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작 정말 중요한데요. 시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노래의 경우에는 첫 음을 꼭 잡아줘야 돼요. 첫 음. 첫 음이니까 첫 동작. 첫 동작, 동작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제가 오늘 이것만 계속하는데 나의 시작인데 보통 초보들이 많이 오류를 범하는 거. 나의, 나의 시작. 이렇게 해요. 뭐가 틀렸어요? 음을 안 잡았잖아요. 음치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 시작, 해, 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해, 시작, 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시작, 아무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빠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리 시작 이렇게 들어가시고 느리게 하고 싶으면 아무리 시작 아무리 작게 하고 싶으면 아무리 이렇게 들어가시고 크게 하고 싶으면 아무리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구령은 모든 게임 율동 댄스의 50%를 차지하는 거다. 이걸 잘하면 이 사람 잘하는구나. 참 이것만 딱 들어보면 이 사람 합격인데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박자 감각 조금 있어야 돼요.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한다. 동작으로 설명한다. 지금 계속 설명드렸죠? 설명은 제가 시험 보여드릴게요. 절대 안 된다고요. 근데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제가 시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같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다 같이 양손 드십니다. 다 같이 흔듭니다. 다 같이 올려주세요. 다 같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함께.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할 게임은요. 오빠 생각이고요. 오빠 생각은 안 돼요. 그냥 해요. 자, 다 같이. 다 같이. 박수. 다 같이. 자, 손뼉 뭐 치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동작을 말로 설명하면 감점이다. 그래서 혼자서 첫 번째 동작은 이거고요. 두 번째 동작은 이거고요. 세 번째 동작은 이거예요. 다 알아들으셨죠? 그럼 제가 먼저 한번 네 가지를 연결해 보고 음악에 맞춰 보겠습니다 하고 자기 혼자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많아요. 안 돼요? 자, 좋은 예. 요거 말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오른손 위, 오른손 위, 왼손 위, 왼손 왼손 위, 박수 세 번, 박수 세 번, 양손을 굴리며 박수. 양손을 양손을 굴리며 굴리며 박수. 박수, 다시 한번 오른손, 다시 한번 박수, 왼손, 양손을 굴리며 박수 세 번. 한 번 더, 한 번 더, 양쪽으로 셋, 넷, 박수 세 번. 굴려주고 셋, 넷, 박수 세 번. 지금 제가 존댓말을 썼나요, 안 썼나요? 썼습니다. 존댓말을 한 번도 안 썼어요. 다 어떻게 보면 반말이에요. 지금 간단 명료라는 게 뭐냐면 오른손을 위로 올려주실게요. 왼손도 올려주세요. 박수 세 번 치고요. 양손을 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행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지금 보세요.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요거 한 번만 존댓말 했잖아요. 그죠?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따라하십니다 할 때 첫 번째 동작을 이렇게 보여줘.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오른손 보여줘요.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자, 오른손 위. 그럼 나는 오른손을 지금 두 번 했죠. 리더는 두 번이에요.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오른손 위. 천천히 해. 처음 가르쳐 주는 동작이니까. 왼손 위. 박수 세 번. 양손을 굴리며 박수 셋, 넷. 다시 한번 오른손, 왼손 셋, 넷. 박수 세 번. 굴려주고 셋넷 박수 세 번 하고 나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노래가 있다. 노래가 있다면 지금 이제 동작 끝난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이제 오른손 올려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자, 왼손도 위로 박수 세 번 굴려주면서 박수. 다시 한번 오른손. 두 번째는 조금 빨라야 되겠죠? 변화를 줘야 되니까. 왼손 박수 세 번. 양손을 굴리며 박수 세 번. 자, 노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나의 시작.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나의 시작이에요. 그냥 여기서 자기 혼자 가만히 서서 동작 다 가르쳤다고 나의 시작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시작. 나는 두 번이에요, 이게. 지도자는 두 번이에요. 나의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한 번 더. 복숭아 꽃 살구꽃 풀리고 아기 진다 박수 멘트를 쉼없이 해야 돼요. 동작과 멘트 같이 해야 돼요. 이게 기법입니다, 여러분. 기법이면서 구슬일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사용할 때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제가 존댓말을 했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존댓말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꼭 시작과 마무리만 존댓말 해주시면 돼요. 연령에 상관없이. 그리고 나쁜 예. 제가 여러분하고 이거 해볼 건데요. 제가 이거 잘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같이 해보실게요. 안 돼요. 뭐뭐 하는데요. 이런 말 안 좋아요. 굉장히 약해 보여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다닥가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손 시작.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 질문을 기다리지 않아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기가 답합니다. 분수법과 전수법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어, 이게 지금 네 가지 동작이 이거거든요.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오는 게 1번. 두 번째가 이렇게 박수 치는 게 2번. 3번이 오른쪽, 왼쪽 기지개. 3번. 4번이 뭐였더라?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세 가지 동작이라 치면 여기까지 설명되고 두 번째 여기까지 가려면 두 번째 동작으로 아니 설명을 안 하고 분수법을 안 가고 전수법으로 갈 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는 정속도로 갔잖아요. 두 번째 속도는 느려져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번째 동작을 안 끊으려고 해요. 그러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손, 밖으로, 안으로. 다시 한 번, 셋, 넷. 이렇게 끊지 않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끊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두 번째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끊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끊고, 자, 다 같이 양손 위로, 앞으로, 오, 셋, 넷, 안으로, 셋, 넷. 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렇게 들어가요. 분수법과 전수법 꼭 기억하시고, 지도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데, 시험 볼 때, 특히 게임 준비하실 때, 너무 위치를 많이 벗어나는 게임을 준비하지 마세요. 너무 산만해요. 3분밖에 안 되는데. 웬만하면 그 자기가 정한 바운더리, 머릿속에 원을 그리고 그 원 안에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게임을 준비할 때 정말 익숙하지 않다면 저는 막 너무 막 팀게임 안 했으면 좋겠어요. 3분 안에 팀게임 너무 많이 해요. 팀게임 말고 그냥 보여주는 게임 하세요. 뭐 예를 들면 자, 뭐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가위바위보 뭐 이런 걸 하시든지 그래가지고 그게 3분이 돼야 되니까 몇 개가 연결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 변화를 준다. 속도의 변화, 동작의 변화, 멘트의 변화, 대형의 변화, 도구의 변화 이런 것들을 주시고 도구를 사용하려면 아주 간단한 거, 너무 복잡한 거 쓰지 마세요. 들어가가지고 세팅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났어. 끝났습니다. 자, 일단 제가 처음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고요. 앞에 요것만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좋겠는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축하드려요. 필기 합격하셨으니 실기도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요. 앞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요거를 좀 레크레이션 실기 영역 평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연습하면서 되는 거니까 진행 기술은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하면 다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게임, 율동, 댄스 준비하는데, 실기 준비를 하시려면 사실은 창작하면 제일 좋은데요. 창작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유튜브에서 본인이 대상을 먼저 정하세요. 어떤 대상으로 내가 그럼 할까? 대상을 정하시고요. 게임, 율동, 댄스를, 일단 순서를 완벽하게 외우십니다. 순서를 먼저 외우세요. 율동도 정하시고요. 댄스도 정하시고 게임도 정하신 다음에 순서를 무조건 머릿속에서 툭 찔러도 바로 나오게. 동작을 정확하게 외우시고요. 동작이 정확하게 외워지면 게임도 그렇고 율동도 그렇고 댄스도 그렇고 무조건 아이스 브레이킹 30초 해야 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은 하나만 준비하면 세 개 다 되겠죠? 게임을 뽑아도 할 수 있고 율동을 뽑아도 할 수 있고 댄스를 뽑아도 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 가지고. 자,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가 순서를 정확히 외우는 게 1번. 그리고 2번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만들어서 붙이는 게 2번. 아이스 브레이킹 30초. 20초에서 30초. 본 게임 2분. 2분에서 2분 30초. 마무리. 마무리는 그냥 스트레칭 같은 거 이런 걸로 마무리 하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그냥 마무리하기 전에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무리까지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시고 3분에서 3분 30초를 넘지 않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율동과 댄스를 고를 때,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시겠지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를 정말 좀 잘 골라주시라는 거. 노래에 따라서 분위기 굉장히 다릅니다. 노래 잘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본인의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빠른 노래 고르지 마세요. 그냥 정박을 고르세요, 정박을. 너무 느린 걸 여러분들 빠른 것보다 느린 음악이 더 어려운 거 아시죠? 너무 느린 거 고르지 마시고 너무 빠른 거 고르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속도의 노래를 고르시고요. 몇 가지를 골라보고 그 동작을 해봤는데 나는 이게 너무 쑥스러워, 너무 어려워. 그 동작 빼시고요. 다른 동작을 여러분이 넣으세요.
또는 다른 거를 이렇게 짜집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두세 개의 작품을, 동일한 노래의 두세 개의 작품을 내가 좋은 동작으로 조합을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동작을 크게 연습하는 걸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습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주의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로 혼자 서서 혼자 동작하고 혼자 말하지 않는다. 앞에 사람 없어요. 그럼 내가 그 앞에 사람 없는데 내가 그럼 혼자 하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앞에 사람 없지만 실제로 앞에 사람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따라가진 않지만 사람이 앞에 있다고 가정하시고 나와 함께 프로그램 하는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는 분들이 한 20명 앉아 있다 생각하세요. 20명 앉아 있다 생각하시고 동작을 크게 하시고요. 항상 시작이랑 좀 붙여주시고 시작이 없을 땐 시작을 대신하는 무엇인가를 꼭 넣어줘야 돼요. 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막 동작으로 보여주고, 동작으로 함께하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반복할 땐 변화를 준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변화를 잘 주면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잠깐 한 1분만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넘어가서 여기 혹시 제가 넘기는 동안 질문이 뭐 할 만한 게 있을까 이렇게 기억해 보시고 잠시만요. 이렇게 혹시 넘기는데 이거 좀 어려운 거 사실 없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들이라서 실기를 이해하면 웬만한 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걸 왜 넘기고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혹시 요거 좀 더 물어보고 싶었어? 이런 거 물어보시라고 지금 넘겨드리고 있고요. 혼자 떠들래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힘들어 죽겠어요. 자, 네. 어디까지 갈 거냐면요. 감사합니다를 넣으려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